그러면은요,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리 보는 조국 청문회, 문재인의 심리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피의자 조국은 사퇴하라. 자, 2016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미리 보는 조국 청문회에 앞서서 문재인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저는 문재인이요, 조국을 끝까지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오디푸스 컴플렉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네.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제 평생 뭐 직업 없이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많았을 텐데. 양말 장사 한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인데 소심한 스타일들이 이제 저런 컴플렉스가 있으면 굉장히 고집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소심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담대하다. 너네들 이런 공격 좀 버틸 수 있어.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포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년 동안 행태를 보면은 묘하게 강하게 나올 때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지소미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성을 넘어버린다는 것은 보통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게 많아요.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만 아주 건진한 사회 리더는 본인의 불운이나 본인의 컴플렉스로부터 넘어서는 내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나. 눈빛이 위험해 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상식적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니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또 그렇게 갈 거라고.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지금 낙마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 이 버티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심리적인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조국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생각 또는 아마 보고서가 계속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조국은 지금 억울하다.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 저희들 같은 또는 보수 언론이 조국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 정권의 일탈을 아니 결정타를 먹이기 위해 산다. 조국 무너지면 다음은 대통령이다. 우리 막아야 된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지금 이 정도면 정상적이라면 물리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논리를 본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이제 이슈를 조국이 잘못했다는 이슈를 이념 갈등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대 우위의 싸움, 진보대 보수의 싸움으로 넘기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자대 우위의 물타기로 전쟁에 막 가려는 이제 그 의도대로 어느 정도 가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제가 의아해하고 또는 우려했습니다만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찰이라는 3자가 나타나 버렸어요. 이제 싸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파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거 저도 뭐 100% 이제 공감하고요. 네. 근데 문재인으로서는 이 고스톱판에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고스톱도 잘 못 칠 것 같고 머리로 볼 때. 그리고 이 타짜들은요. 늘 자기의 패를 보지만 남의 패를 봅니다. 근데 문재인은 초짜이기 때문에 맨날 자기 패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의 패는 뭐냐? 검찰 개혁. 문재인의 책을 제가 이렇게 다 줄쳐가면서 2권을 다 읽었어요. 물론 자기가 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은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2가지 책에서요. 책 2권에서 엄청나게 문재인이 강조한 게 뭐냐면 검찰 개혁이에요. 네. 그 노무현하고 같이 있을 때도 내가 그 검찰 개혁을 못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대통령 된 게 아마 검찰 개혁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문재인의 한이에요. 그래서 한이 서린 문재인은요. 이 한이 서렸는데 나하고 같이 2인 삼각 플레이를 할 거는 조국이다. 그리고 조국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북콘서트 할 때부터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검찰 개혁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재인은요. 지금 자기 패만 보면서 내가 곧 조국이고 조국이 곧 나다.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절대로 조국을 사퇴시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이 이 조국하고의 그 문제에 있어서 3가지의 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 문재인이 조국을 사퇴시킨다.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문재인이 조국을 사퇴를 시킨다. 이 임명을 철회한다. 이렇게 되면 뒤집어 엎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진영들이 이번에는 아주 올라올 겁니다. 막 문제는 뭐하냐 이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국이 자진 사퇴하는 네. 거예요. 전 이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고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이 너무 또 겁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국으로서도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구치소 들어가는 것도 걱정되고 도련님이 맨날 에어컨 있는 방에서 있고 따뜻하게 따숩게 있었는데 네. 추우면은 나는 어떡하지? 응? 뭐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좀씨가 이 쫄국이 쫄아가지고 이것도 못할 겁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일치하고 있는 건데 조국의 임명을 강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민심이 아마 뒤집어 엎어질 거고 자유한국당은 아마 해체 수순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네. 일단 황교안, 나경원은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말대로. 네. 자, 이런 그러니까, 세 가지 예. 시나리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저도 그렇습니다. 단 변수는 조국이 검찰 수사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지금 굉장히 스피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가족들 계좌를 털면 다 알게 됩니다. 계좌 털기 시작하고 네. 이렇게 하면 조국 스스로가 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내가 사퇴하겠다. 우리 수사를 적정해달라고 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다음에 현재 그 진영 논리상 거기 보면은 진영에 갇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맞아요. 그겁니다. 저도 사실 그러지 않은지 항상 저는 제 스스로에도 경계를 하는데 그 진영에 갇혀 있으면 객관적인 사고를 못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진영에 갇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청문회에서 나오면 또 청문회에서 이제 아마도 또 더 재밌는 게요. 네. 이번에 이제 어느 언론에서 이제 이른바 특정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국 청문회 준비단에서 만든 자료가 노출돼버린 맞아요. 거예요. 네. 노출돼버리니까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 그 논리로 가면요. 진짜 청문회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청문회를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여성의 사람들 그래 조국 맞으리 맞아. 어거지야. 저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들. 저 국회의원들 어거지로 하고 있네라고 할 거고 또 이제 조국에 반대한 사람들 맞아 조국 엉터리 할 텐데 그 논리로 가버립니다. 청문회 자체가 그럼 청문회 끝나고 나면 누가 맞지? 그러면은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조국이 뭐가 아니라 조국 지지한 사람들은 조국 잘했다. 한국당 지지한 사람 한국 잘했다. 이렇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리 까져버린 거예요. 까지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대응을 했겠구나가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뭡니까 대한병리학회 논문 네. 학회지의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네. 병리학회가 벌컥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야? 진짜 그래서 말도 안 그 되죠. 특정 보도가 조국한테는 굉장히 뼈 아팠을 겁니다. 청문회 가면요. 네. 검찰 수사 핑계거려야 돼 있어요. 됐습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은 그 수사에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들어서 이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일이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뭐 부인이 한 거 잘 몰랐습니다. 뭐 그쪽 사람들은 부인 핑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처남이 한 거 잘 몰랐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식 문제도 장학금 받는 건 줄은 알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학점이 그렇게 낮은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은 유급 당해가지고 학교 안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부산에서 학교 다닌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열 받습니다. 열 받으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말해요. 막말하기 시작하면 네. 이제 TV 카메라에서는 그 막말한 것만 또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또 국민들 저 봐라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적어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청문회를 해. 이렇게 가면서 그냥 반반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고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지금 청문회 가면은 뭐 제가 조국이라도 조국 참모들도 그렇게 조언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면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제 인생을 성찰해 보고 있습니다. 더 채찍질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논리는 저 이런 것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들으라는 이야기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자들의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서 빠나갈 겁니다. 뻔할 거예요. 할 말 없는 것은 또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어버이로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의해서 또 두 번째로 제일 지저분한 게 웅동학원에서 이제 돈 빼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 내의 DNA는 정말 돈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아버지가 21원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 수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했으면은 정말 뭐 이 회계장부를 불태워버리고 뭐 다 옛날 일을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게 상당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저는 몰랐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웅동학원의 경우는 조국이 이사장을 한 적도 있고요. 이사로서 계속 있었고 또 거기에 법인카드도 조국이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조국이 그렇게 몰랐어요. 정말 저는 뭐 엄마가 한 일이에요. 뭐 아빠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딸이 그 논문 쓴 거는 교수가 해준 거예요. 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